예,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금요일 장마감 5%입니다. 자, 이번 주는 금요일까지 상당히 좀 힘들었죠. 변동성이 좀 많은 심한 장세다 보니까 제가 계속 어떻게 기준을 잡아드리고 멘트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3주째 조정이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다음 주쯤 되면 변곡점이 생긴다. 3, 4주 정도면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좀 더 같이 보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 그다음 홀딩한 이유, 시황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해하시기 더 쉬울 거예요. 네, 오늘도 전반적으로 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미국장이 많이 빠졌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반도체가 상당히 반등을 많이 줬습니다. 1차 대장 섹터인 2차 전지와 반도체, 이걸 계속 번갈아 말씀드리고 있고, 사실 근래 들어서 외국인들, 우리나라를 줬다 폈다는 그 외국인들은 그렇게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관망세고, 단기 선물도 사실 워낙 많이 팔아놔서 이제는 들어올 때가 됐다고 하면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8월 조정장 중에 다음 주, 이거 시황은 제가 내일 주말에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주도 그리고 지난주 조정에 빌미를 줬던 거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근데 예상보다 더 나빴던 중국의 경제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계속 제가 매크로를 미리 설명도 사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금리나 환율 같은 거 보셨죠? 근데 이게 뭐 잘못될 거냐, 뭐 또 여파에서는 또 이거 리만 브러더스의 중국판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오히려 작년 9월 10월 같이 또 이제 겁을 주고 정시를 등락시키는 변동성 정도로 봅니다. 물론 생각보다 좀 나쁘기 때문에 뭐 중국의 위안화를 상단을 좀 열어두긴 했지만, 중국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그 무역이나 경제 향이 많이 줄이고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개인도 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중화권 이머징이다 보니까 환율 같은 거나 정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보는 거 보면 저는 상당히 저는 괜찮다 봐요. 안 파는 거야. 선물로 장난치더라도 수급은 나쁘지 않다니까요. 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전히 미국이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계속 급을 주죠. 지금 나스닥이나 성장주가 안 좋다. 하지만 미국 경영이 괜찮습니다. 이것도 내일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2,500 이하에서 우리나라 싸다. 어제도 마지막으로 3차로 제가 26160이나 12630 같은 ETF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추가로 말씀 안 드렸어요. 왜? 어제 저가 지켰잖아요. 어제 못 산 분들이야 빠질 때 사도 되지만 추가로 뭐 분할매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제 샀는 걸로 세 번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인들이 되게 수급이 등락이 많죠. 이것 때문에 변동성을 더 주는 겁니다. 개인들이 원래는 뭉쳐지 않는 모래알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스마트화되고, 특히 작년 말 올해 이 개인들의 빅게임이들이 단기 데이 트레이딩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시는 더 헷갈릴 수 있다고요. 왔다 갔다 심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린 시황이나 이 멘트들 가지고 중심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확률의 게임이에요. 시황을 따르지 않는 그 투자나 매매는 없습니다. 변동성을 지금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이 초전도체로 가다가 지금 망가졌죠. 이제 거의 나오고 마지막에 제가 멘트를 드릴 텐데, 원래 대장 세트 뭐였죠?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올해 내내 좋았잖아요. 상반기 내내. 근데 반도체도 지금 AI 성장 스토리 때문에 좋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우리나라를 바치는 주도 섹터였어요. 근데 어제 2차 전지 땡겼죠. 바닥에서. 오늘은 반도체가 땡기죠. 물론 2차 전지 좀 빠지긴 했지만 이게 좋은 겁니다. 시장 전체로는 바닥을 만드는 밴드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은 내일 제가 더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닥이 원래 개인이 80%를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을 들어가든 2차전지 뭘 들어가든 왔다 갔다 초전도체를 가든 중국 가든 거의 코스닥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왔다 갔다 심하니까 지금 예탁금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많이 팡팡 2030 말 가시는데 정시로는 50대 초반에서 머물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넣다 뺐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변동성이에요. 오늘 같은 케이스는 어제와 반대로 반도체는 좋고 2차전지 빠지죠. 자, 그리고 오늘 이동채 전 회장이에요. 지금 회장 아닙니다. 대법 선고가 확정이 됐어요. 징역 2년으로. 원래 5월달 제가 2차전지 에코프로 말씀드릴 때 앞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도 제가 2차전지 에코프로 10배 하면서 매매했던 내용 다 말씀드릴 때 5월 미신 며칠인가 이동채 회장님 대법원 선고가 아니고 징역 법정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때 보세요, 주가. 그리고 바닥치고 빌빌대다가 반등을 줬습니다. 이게 아마 2년 동안에 5번 우려먹었어요.
지나보면 항상 그때 사야 되는 저가 매수 기회라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옛날 얘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센티에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멀어요. 물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 안 된다면 조금은 영향 주겠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무조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연기될 수는 있고, 큰 틀에 봤을 때 나쁠 거는 별로 없습니다. 2차전지는 저희가 보는 그냥 전략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저가 매수도 드렸습니다. 현금 있는 기때 쓰는 거죠. 뭐 딴 데 뭐 쓸 거 있겠습니까? 자, 에코프로들 기준으로 제가 포트를 가지고 있고 비중이 좀 다릅니다. 에코프로 HN이 좀 많은 편인데 제가 향후적으로 일주일 왔다 갔다 변동성 있다 하더라도 포트 비중을 제가 조절해서 시장 대응해 드릴 거예요. 에코프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8월 말부터 제일 안정적이죠. 자, 에코프로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장이 이럴 때 안 빠지고 밀리지 않고 박스 만드는 거 좋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박스입니다. 100만원대 안 깨지잖아요. 어제 저가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 들고 있는 거예요. 잘 버티고 있고 시장 자체 나쁘지 않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에코프로 BM을 제가 추가로 넣어서 말씀드렸어요. 현금 있는 쪽에다가 목표 방안 말씀 안 드린 데 몇 군데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사실 60만원 근처 갔다가 지금 한 30만원 빠졌어요. 그래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시장과 맞춰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30만원 초반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 이동 최장님 선고 전에 산 데랑 끝날 때 산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평단을 제가 30만, 32만 매천에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바로 급반등 안 하더라도 등락이 있더라도 수익보고 팔 수 있는 가격대로 맞춰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워낙 많이 빠졌어요. 자, 그때 제가 20% 중기빈 줄였을 때가 50만원대였습니다. 정말 멀어 보이죠. 하지만 또 반등 주고 등락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에코프로 HN 이걸 좀 볼게요. 에코프로 HN은 조금 달라요. 이게 제가 우리끼리 방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수급이 좀 특별합니다. 원래 메인은 아니죠. 보시면 에코프로임 갈 때도 얘는 못 가다가 중간에 한번 불뚝불뚝 솟아요. 2021년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월 5월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좀 받고 10만원대 좀 밀리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건 그래요. 21선 깨졌기 때문에 개인들 팔 수 있는 물량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이게 수급주예요. 쉽게 말하면 수급 매집주 특성이 큽니다. 이 수급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다 홀딩하고 있어요. 별로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포트 에코프로 삼형제 내에서 포트 조절하면 되고 오늘 좀 밀린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슈도 많았지 않습니까? 좀 더 홀딩해서 변동성이 크면 언제 또 변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홀딩하시면 됩니다. 삼형제 포트 비중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그 투자나 시황이나 매매는 우리 하는 것들 오픈 쉬고 있는 과정이니까 혹시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자, 그리고 포스코들은 오늘 좀 약했죠. 물론 에코프로 얘들 이동최장 이슈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2차전지 내에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 전저가를 다 안 깹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전일 지지됐고 하단 박스 내에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오는 신소재 말씀드렸지만 요 종목 말고 한번 가신가지는 말씀드렸어요. 오늘 빠지는 날 같으면 그 하단 박스 내에서 사도되는 그런 구간을 보면 됩니다. 어제도 그저께 말씀드렸던 네스트엑스가 개인 수급으로 지금 개인 수급으로 2차전지 관련 개별주로 오늘 많이 급등했습니다. 한번 체크해 드리는 거고요. 자, 중요한 반도체. 반도체도 제가 비중 좀 있고 비중은 적지만 매매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 그저께 말씀드렸던 66,000원 지지가 됐어요. 물론 되게 약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가지고 장난치는 거 빼고는 현물 안 판다 했어요. 61,000원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케이스도 박스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우리 엔비디아에 더 민감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며칠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소부장 중에 괜찮은 것들 ISC, 오늘 이오테크는 거의 신고가 났어요. 신고가 시도하고 있고 한미반도체 신고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짧게 보셔도 돼요. 물론 다음 주 목요일쯤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다 좋게 보니까 그때까지 갖고 가겠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매매가 짧다 그랬잖아요. 개인 수급들이 단타를 맞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계속 그런 변동성 만드셨다 보시고, 주말에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체크할 게 있어요. 이 스페타시도 어제 첨부시켜드린 오늘 상당히 반등이 많이 나왔죠. 이런 패턴으로 수급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HPSP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얘는 사실은 제가 추천하고 했던 이유가 영업 미용률이 그 50%다 넘어요. 독보적입니다. 이 고압 쪽의 신기술 같은 케이스는 딴 데 없는 거예요.
사실 중장기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반응을 좀 줬는데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다음 한미 반도체가 얘들의 2대 주주입니다. 이쪽에 투자 있는 회사예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바이오도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 SK 바이오팜 어제 말씀드렸던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대고 유한량 버티고 있고, 저희대별 중해제약이 오늘 신고가 났어요. 어쨌든 세계 기준으로 계속 제가 선을 그어드리고 기준 잡아드린 거 그 쪽에서 매매하던 보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좀 빠지거나 그러면 비중 조금 줄이셔도 돼요. 이런 거 몰빵 쳐서 들고 가겠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된 포트 내에서 주된 섹터 주의 종목을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항상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이 1월 합병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바위에 조금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오늘 자동차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외국 매수가 좀 들어와요. 제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 말씀드릴 때 자동차는 시장 내외에서 보는 겁니다. 많이 빠졌죠. 저가되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빠지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잡아서 가격을 잡아주는 겁니다. 가끔 제가 개별주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드릴 때 있어요. 많이 빠져 있으면 밑에서 받아주는 하단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진 않아요. 왜? 약하니까. 하지만 시장 보는 측면에서는 체크를 하는 겁니다. 코스피 내에서 바닥 밴드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엔터는 제가 JYP도 그랬고 하이브도 비중을 많이 줄여드리고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조정이고 쉬어가고 있어요. JYP나 하이브나 비중 축소를 드렸는데 뭐 그러면서 보시면 되고, 자, K푸드라고 제가 뭐 매매하는 건 아니지 시장 측면에서 삼양식품이나 농심이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물가 낮춘다고 되게 라면값 인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몇 개 빼고 글로벌 쪽으로 잘 팔리니까 근래 보시면 얘들 엔터가 조정될 때 K푸드인 대표주 삼양식품이나 농심이 신고가 나고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시장 체크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자, 로봇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더 볼까요? 로봇을 자꾸 물어보는 계셔서 물론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니까. 자, 제가 어제 선을 끌어도 8,000원대 초중반이잖아요. 요 밑에서는 좀 사도 된다 보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밑에 제가 한다 그러면 매수 들어온 거 볼 거예요. 빠지고 밴드에 들어오더라도 진짜 매수가 들어온지 확인하고 들어가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1차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간만에 그리고 지금 장이 조금 빠지고 3부 토건을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왜 방산주 안 사고 그래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좋아지는 면으로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부 토건이 계속 빠졌어요. 얘들이 뭐냐? 그냥 재건 테마예요. 이것도 테마입니다. 하지만 3부 토건이 제가 봤을 때는 바닥에서 반등을 주려고 제가 보는 수급 테마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보시는 분은 좀 관심 가져라. 바닥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반도체 2차전지 번갈아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속지 마세요. 어제 저가 버텼고 2차전지는 오늘 뭐 이슈 때문에 왔다 갔다 했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 되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황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거기에 특징되는 걸 맞춰서 포트 매매 드리는 거예요. 시황은 내일 한번 같이 좀 봐주시고, 자, 마지막에 좀 안 좋게 말씀드리는 초전도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되면 정말 좋았죠. 우리나라 물리학계 정말 좋은데 네이처에서 2번이나 번복을 해서 안 된다 말씀했고 지금 살아있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빅게임 중에 아직까지 플러스 나 있잖아. 아직까지 거래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 뭐냐, 단타 치는 이 빅게임이 돈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저것들 팔아먹고 개미 꼬시려는 거예요. 팔고 나오세요. 엑시트 하기 위함이니 같이 빠지시고, 이런 것들 볼 때 그렇죠. 얘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면 한정된 유동성에서 초전도 쪽 돈이 많이 빠졌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걔들이 안 빠지면 차라리 2차전지나 우리 메인 2차전지 그 반도체 쪽으로 수급 쪽에서는 괜찮겠네 이 정도로 그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금주는 8월 조종장에 3주차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이번 주에는 저점 매수로 대응하고 포트를 좀 선택 집중하고 있는 차원이에요. 다음 주에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내일 시황을 좀 더 재밌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시장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같이 투자하시면서 같이 가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